하버드 해리스에서요. 하버드 캡스 해리스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된 것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하버드 캡스 해리스는 약간 좌편향 돼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마치 우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여론조사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요 화면이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제가 실수를 했군요. 네,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9월 7일부터 8일 사이 이틀 동안 1885명의 등록된 유권자들, 이미 등록할 것 같은 유권자도 아니고 이미 등록이 되어져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숫자가 1885명이면 굉장히 많은 표본 숫자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파란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고, 빨간색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1%,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2%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곡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6월, 7월 해가지고 점점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만약에 계속돼서 11월까지 간다 그러면 좀 더 폭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건 지금 심각하게 제가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공화당원, GOP는 공화당원 중에 13%가 그런 말을 했다.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원 중에서는 59%.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큰 건 사실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공화당원 중에서도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13%가 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시크릿 슬리퍼스일까? 라이노들일까? 궁금하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금 전체가 66페이지라서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경제가 지금 잘 가는 것 같으냐, 못 가는 것 같으냐, 똑같은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지극히 못 간다는 아니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과연 강하냐? 아직 뭐 형편없죠. 지금 미국 경제 형편없죠. 여론조사 결과는 뭐 빤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개인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더 나빠지고 있다. 이 노란 선이 개인 경제 상황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년은 어떨 것 같으냐인데요. 내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살짝 지금 겹쳐서 이게 올라가는, 역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optimistic이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40%, pessimistic,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7%, 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을 거다라는 사람이 23%,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있다. 바이든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strongly approve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요, 2021년 작년 3월 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33%가 아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바이든 너무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분의 1이.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2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아주 잘한다가 10%로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021년에는 33에 24를 더하는 거니까 57%였죠.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였는데, 근데 지금 9월 22일, 2022년 9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23%, 18% 해서 지금 41%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7%에서 41%로 계속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하고 있다가 매우 잘못한다가 30%에서 39%로 지금 늘어나 있는 뭐 이런 상황.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 약간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조금 유리하게 숫자들이 나온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 강하게 지지하든 조금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놀랍게도 49%가 reacting to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잘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4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44%가 stimulating jobs,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일자리를 자극하는 이것이 이제 44% 잘했다. 경제 37%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 일에 대해서도 40%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 이렇게 좀 약간 정신 나간 유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이제 공화당에 대한 어프로벌 승인 윤역이 있는데 공화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한다가 48%, 인정하지 않는다가 52%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편향 여론조사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화당을 인정한다라는 사람이 50% 이상 넘어갔던 적이 거의 없다.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나마 트럼프 시절에, 여기 보면 이거는 2018년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공화당을 더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저희가 좀 변화의 큰 흐름으로 좀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거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러나 뭐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화당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건 이제 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가 잘하고 있다 쪽보다는 잘못하고 있다 쪽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페이지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펜스 그리고 샌더스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감도가 46%, 지금 어떤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호감도도 48%. 그러니까 넷으로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비호감도가 좀 더 높게 나와서. 그런데 호감도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46%. 이게 지금 신기한 겁니다. 지금 호감도 순으로 이걸 이름을 배치를 했는데 1등이 트럼프. 그런데 재미있는 건 2등이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 4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드산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호감도는 37%밖에 안 되지만 비호감도가 30%밖에 안 돼서 플러스 7이 나오고 있는, 팀 스캇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6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마이너스 59, 비호감도가 72, 호감도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가 39%,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호감도는 54, 마이너스 15. 바이든은 지금 2024년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낸시 펠로시 역시 마찬가지, 별 차이 없다. 마이너스 26. 상당합니다. 지금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척 슈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 별거 아니죠. 버니 샌더스가 마이너스 4밖에 안 된다는 점은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버니 샌더스에 대한 호감도 44%, 근데 비호감도는
호감도는 40%인데 비호감도가 44%.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만큼 급진 좌파로 낙인 찍혀 있는 정치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조금 좀 의외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인식이 되어져 있던 이거죠. 가격,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답한 사람이 39%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단연 경제 문제죠. 두 번째도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와 일자리 26%. 이민 문제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 이민 문제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민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가 3위로 올라와 있다는 부분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범죄가 4위 중요한 문제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총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6, 지난번보다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6으로. 그러니까 총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지금 신경 안 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염려거리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2년 올해죠. 민주당에 등록한 사람들보다는 공화당에 등록한 사람, 공화당원들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66%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민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 문제, 어버션 라이트. 근데 어버션 라이트, 그러니까 낙태권 문제는 민주당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공화당보다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마가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거 근심거리다라고 대답한 민주당원이 29%나 되는. 근데 공화당 안에서도 마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나 있다라는 사실. 예, 그리고 스타핑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런데 민주당은 좀 더 관심들이 많죠. 예, 그런 관심의 차이를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이제 중간 선거를 놓고 이야기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조금 더 현재 좀 탄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좌편향된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찍겠다가 96%인데 공화당원이 공화당원 찍겠다라는 거는 92%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습니다. 공화당원이 민주당원 찍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 찍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2배나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화당은 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공화당 내부에 적이 있는 거다. 예, 뭐 라이너가 됐던 시크릿 슬리퍼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공화당 안에 지금 적들이 있다. 예. Most say they have doubts about Biden's mental fitness. 예, 바이든의 정신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없다가 여기 보면은 44%고 문제 있다가 56%. 예,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그런 정신 상태냐, 뭐 이런 거. 이거는 바이든이 지금 문제가 많긴 많죠.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공화당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에서 가장 단연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1등 59%. 공화당에서 2024년 선거에 만약에 지금 예비 선거 한다 그러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굴 뽑겠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59%, 론 드산티스 17%, 마이크 펜스가 9% 나왔는데요. 마이크 펜스를 지지한다라는 사람 숫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6%였는데 지금 9%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예. 이건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마이크 펜스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라이노들이 집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I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does not run, 만약에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굴 뽑겠느냐? 1등이
론 드산티스인데 39, 마이크 펜스가 18%나 됩니다. 지금 드산티스가 과반수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의 추적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 누구가 선출이 돼야 되겠느냐? 이건 재밌게도 바이든이 1등으로 나왔네요. 현재는 인물이 없나 봅니다. 2등이 카말라 해리스로 나옵니다. 민주당은 2024년 선거를 아예 벌써부터 포기했나 봅니다. 버니 샌더스가 3등으로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이 4등으로 나오고요. 부티지지가 6등. 스테이시 에브람스는 5등이나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조지아 주 하원 의원 해본 것밖에 없는 인물인데 스테이시 에브람스는 주의 주 하원 의원 한 번밖에 안 해본 인물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5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는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근데 여긴 개빈 뉴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지금 뭔가가 지금 부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를 안 한다면 카멀라 해리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고요.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4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둘이 1대1로 붙는다고 하면 당신은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 했을 때 트럼프가 45%, 바이든이 42%. 그래서 3%포인트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으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부동층이 13%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다. 상당히 함정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트럼프하고 카멀라 해리스하고 선거를 붙는다면 당신은 누굴 찍겠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트럼프 찍겠다가 더 늘어나죠. 47%. 카멀라 해리스 찍겠다는 40%. 여전히 부동층은 13%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 만약에 오늘 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론 드산티스하고 카멀라 해리스하고 붙는다면은 당신은 누구를 찍겠느냐 했더니 카멀라 해리스가 41%가 나오고요. 론 드산티스는 38%밖에 안 나옵니다. 드산티스하고 해리스하고 붙이면은 카멀라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건데 참 황당할 것 같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2024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57%, 나와라 43% 이렇게 지금 나왔다. 그런데 보시면은 7월 달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59%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월 달에 57%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도 트럼프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든이 출마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7%가 나오지 마라. 트럼프보다 더 심하죠. 아예 3분의 2가 나오지 마라. 나와라는 3분의 4,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나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쁜 대통령이니까가 48%. 네,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중도파의 후보들을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중도파의 또 다른 3자 후보가 나온다면, 만약에 중도 독립 후보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고려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60%가 고려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40%는 고려하지 않겠다. 물론 고려한다고 해서 찍는다라고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극화되어져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양극화가 아닌 어떤 중간자의 역할 할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정치인을 지금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대충 막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유권자들이
사회주의자들보다는 마가 공화당을 더 지금 근심거리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55%가 야, 마가 유권자들이 진짜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5% 죄송합니다. 55%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55%가 사회주의자들, 급진 좌파,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고 45%가 이 마가 공화당원들, 마가 유권자들이 문제다라고 지금 45%가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마가 유권자보다는 급진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더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고요. Voters lean to sending message to incumbent.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한테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라든가 마가 공화당 후보들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미 현직 의원들한테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이건 뭐 그런데 사실 의미 없는 여론조사라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닌 것도 있고 낙태에 관련된 건 넘어가겠고요. FBI가 트럼프 급습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politically motivated,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기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정치인들한테 법 집행기관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51%. 그러니까 과반을 약간 넘는, 하지만 49%는 그거는 원래 법무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절차상 해야 되는 일이었어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FBI한테 협조하지 않았다 혹은 협조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FBI에 협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2%고요.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추고 FBI에다가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나 나왔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거짓말했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 공화당에서는 협조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당파를 놓고 이야기하면 47대 53으로 협조하지 않고 FBI한테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론몰이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갈 길이. 이것도 뭐 다 이게 팽팽하게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55대 45라서 차이가 조금 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e president was the power classified?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to keep his personal note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노트들을 보관할 수 있는 또 and to designate which documents to go to archive or do you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기록 보관소에 어떤 문서가 기록 보관소로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하느냐? Or do you think that the president does not have such authority?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55%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45%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특권, 대통령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사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좀 많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파 언론들의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브레인워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권자들은 국립보관소가 보안을 제공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FBI가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올 문제가 아니고
예. 국립보관소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훨씬 더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FBI로까지 연결된 것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은 국립보관소 측이 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DOJ는 법무부고요. 법무부하고 FBI가 지금 이제 그들이 수사하고 있는 기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세한 수사 기밀의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4%, 뭔가 흘리고 있다, 정보를 밖으로 흘리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46%고요. 여기 보면은 Should Justice Department prosecute leakers of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ose leaking detail of President Trump's paper, or should such leaker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출자,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기소돼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갖다가 형사 기소, 형사 수사를 포함해가지고 이거 뭐죠? 리킹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들을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형사 기소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Should prosecute leakers of criminal investigator. 그러니까 형사 수사관들이 이거를 정보를 흘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2%. 이게 당연한 겁니다. 28%는 기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기소해야죠. 기밀 사항을 유출한 것이고 수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짜다. 그러니까 랩탑 이야기인데요. 헌터 바이든의 랩탑이 진짜냐 아니면 러시아 가짜냐,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거냐. 민주당원들이 대답한 내용을 보시면 50대 50입니다. 아직도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가짜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있다는 거죠. 공화당 사람들 보면은 73%가 그거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27%는 그거 러시아에서 지금 가짜로 만든 거다라고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 진짜라는 거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다 확인했습니다. 진짜다 노트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반반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이다. 야, 참 한번 세뇌를 해놓으면 세뇌 당한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야, 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스피치인데 바이든이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스피치가 굉장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연설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한다가 56%로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예, 이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거 일단 다 통과하겠고요. 여기 보면은 바이든이 지금 이 공화당원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우파들에 대해서 세마이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2%, 그거 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8%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솔직히. 이걸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48%나 나올까? 이 마가 유권자들을 가지고 파시스트라고 지금 규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다. 지금 보면은요, 민주당원 중에서는 77%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공화당원 중에서 15%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미친놈들 아닙니까? 공화당원 중에 지가 공화당원인데 공화당원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미친놈이 15%나 있으니까 공화당이 이게 망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네, 부적절한 겁니다. 부적절한 거. 이게 부적절이 90%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건데 하여간 지금 국민들이 생각이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정치인이 잘못한다고 무작정 잘못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망가져 있다. 국민들의 사고가 망가져 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바이든의 연설이 굉장히 당파적인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56%, 당파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44%, 이건 정책 연설이었다라는 사람이 48%, 이렇게 나온 44%군요. 예, 하여간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한다가 55%,
찬성한다가 45%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죠.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55% 반대가 나온 건 뭐냐면은 IRS 요원들, 국세청 요원들 8만 7천 명 새로 추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55% 나온 겁니다. 예, 찬성하는 분들은 한번 감사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Do you think they will mostly investigate just the rich or most investigative of average person? 보통 사람들도 이 세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자들만 세무 감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파란색 42%는 부자들만 감사받을 거다라는 순진한 분들이 42%, 58%는 보통 사람들도 감사받게 될 거다. 이건 뭐 금방 사실로 확인이 될 겁니다. 내년 되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많은 사람 입에서 나도 감사받았다, 나도 감사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만 7천 명의 요원이 추가가 됩니다. 예, 이건 뭐 가솔린 가격 뭐 이런 얘기 다 넘어가겠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늘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3%가 오히려 그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거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화당이 그쪽에 몰표를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당파 사람들 중에서도 45%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감축하는 법안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학생 융자 탕감에 대한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해서 잘했다 뭐 이렇게 해서 모르겠다. 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국민에 비하면은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 파트였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내용들을 좀 훑어보았는데,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한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예를 들면 법이 정해져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을 이야기하면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그런 기밀 문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다는 그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가짜냐 진짜냐. 진짜죠. 그런데 그거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원의 절반이 그렇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쨌든 좌편향 되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나, 하지만 그들이 판단을 하기에도 트럼프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떤 한쪽으로 양극화되는 것보다는 중도로 지금 오고 싶어하는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답변들을 지금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도 저희로서는 지금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다.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다. 이 여론조사 표본이 워낙 많았습니다. 1,800, 1,900명 가까운 표본이어서 굉장히 큰 표본이었고, 더군다나 likely voter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registered voters 해가지고 아예 등록된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 보여서 그래서 지금 소개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